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떠난 정부 대전청사 빈자리를 기상청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기상청 정책부서가 이사를 시작했고 기상청과 함께 대전행이 결정된 기상산업기술원과 임업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도 준비 중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정부 대전청사 남현관 앞 짐을 가득 실은 트럭에서 각종 사무장비와 서류 더미가 쉼없이 쏟아집니다. 기상청 대전 이전이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청 차장실을 비롯해 기획조정관, 기후과학국 등 정책부서 직원 346명이 1차로 이전합니다. 기상청 본청 직원의 약 절반가량이 옮기는 이번 1차 이전에선 5톤 트럭 약 80대가량이 동원됩니다. 이들은 중기부가 떠난 청사 1동 11층과 14층 사이로 옮기게 됩니다. 예보국 등 나머지 현직 부서 직원 320명은 종합상황실 등을 갖춘 국가기상센터 건립 이후 2026년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대덕특군의 과학연구시설 밀집에 따른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과의 협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과학기술기관인 기상청이 이제 R&D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도. 기상청과 함께 대전 이전이 결정된 기상산업기술원과 특허전략개발원도 올 하반기까지 각각 동구와 중구의 일부가 이전한 뒤 대전 역세권 개발 이후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업산업진흥원은 유성구 계산동에 임업기술실용화센터를 건립해 일부를 우선 이전하고 2025년까지 추가 신축 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업산업진흥원을 제외하고 두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을 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특허전략개발원의 경우 1차로 입주할 임차 건물도 아직 물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런 이전 기관에게 필요한 입주 공간이라든지 이전 부지 마련 등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상청과 새 공공기관의 직원 수가 모두 1,3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중기부의 빈자리를 차질 없이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동안 6,6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일 확진자 수가 6,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유성구와 중구 요양병원 등 하루 사이 2,980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요양병원 등 하루 사이 2,944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703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진료소를 기존 PCR 검사와 40명이 한 번에 검사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자가진단 키트 전용 검사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완화됩니다. 대신 사적 모임은 현재와 같이 6명까지만 가능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이용도 현행과 같이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QR코드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은 지금처럼 접종 확인을 위한 QR코드나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현장 준비 기간 부족 등을 고려해 4월 1일로 조정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행정 1부는 19살 양대림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감염 예방 필요성과 방역 패스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군 등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에 대해선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다며 서울에 이어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일은 종교나 문화적인 이유로 여전히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평생 봉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다가 눈을 감기 직전 자신의 장기마저 내어주고 세상을 떠난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TJB 특별기획 착한 사회 만들기, 오늘은 장기 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100여 명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된 고 김정혜 씨를 만나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남편과 아들인 세 부자가 예를 갖춰 절을 올리고 고인을 기리며 추모합니다. 지난달 6일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고 김정혜 씨. 20여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자신의 폐와 간, 눈과 신장을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환자 6명에게 선물하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인체 조직마저도 기부해 피부와 뼈, 인대가 필요한 100여 명도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을 봉사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추억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병석에 누워있는 시간만 빼놓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 도우려고. 김 씨는 남편과 함께 12년 넘게 서산시 자율방범대로 활동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어르신 목욕 봉사에 나서는 등 이웃도 내 가족처럼 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행한 봉사활동 시간만 500시간 가까이 됐던 고인. 가족들은 김 씨가 생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지 않았지만 이타적 삶의 방향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이 같은 기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기 기증으로 함으로써 여러 수많은 생명 살리고 고생만 시키고 엄청 좋아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영원이라도 좋은 곳에 가서 살라고. 남편과 두 아들도 남을 위해 살겠다며 장기기증 서약에 나선 상황. 고인의 마지막 길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등이 기재된 선거 벽보가 오늘부터 20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8,560곳에 게시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찍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대전 상공회의소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대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산학연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역 현안인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우주정책 거버넌스 변화와 우주청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상인은 이 자리에서 도출된 지역 주요 현안 과제를 대선 후보에게 제언할 계획입니다. 봄철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6회공에 걸친 입체 감시망을 가동합니다. 특히 충남은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중국과 가깝고 화력 발전도 밀집한 곳이어서 입체 감시망의 효과는 클 걸로 보입니다. 강지런 기자입니다. 대한암연도에서 대기질 분석을 위해 중형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항공기에 실린 건 미세먼지 질량 분석기와 나노 입자 계수기 등 13종의 첨단 장비로 전문가들이 탑승해 관측부터 분석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주 관측 대상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입니다.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농도가 다릅니다. 서해안 끝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영역까지 나가서 미세먼지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들 SO2랄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서대가 보유한 19인승 항공기를 개조해 공중 분석하는데 앞으로 3년간 36차례에 걸쳐 서해안권을 살필 예정입니다. 또 헬륨 풍선에 기상 장비인 라디오 존대를 매달아 20km 상공에서 고도별로 측정하며 500m 이하는 드론이 대기질을 관측합니다. 특히 풍선과 드론은 오염도가 심할 경우
기동성을 살려 3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바다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진항에 미세먼지 스캐닝 장비를 설치해 선박 하역 시 비산 먼지 등을 감시하며 육상에서는 이동 측정 차량 2대와 고정식 측정소 43개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입체 감시망을 통해 중국 쪽의 영향 분석은 물론 충남에 밀집해 있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석유단지의 오염물의 양과 농도, 감축 방법 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기질 모델링을 하게 돼요. 어떤 배출원에서 나온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데 이런 관측 자료들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입체 분석은 충남이 전국의 대기질 개선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육상과 해상, 공중을 위한 입체 촬영을 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인 미세먼지 근원을 찾는 열쇠를 찾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특히 중국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한 만큼 이번 조치가 국내 대기에 미친 영향을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10년 전 일본 사찰에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 보살상을 문화재 절도단이 국내로 밀반입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 불상이 있었던 서산 부석사와 일본의 관음사가 올해로 10년째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어떻게든 소유권을 결정짓겠다며 일정을 밝혔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어온 금동불상.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의 왜구가 금동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넘어갔다며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반환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훔쳐온 물품인 만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인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불상의 법적 소유권을 가려내기 위한 항소심 변론 기일을 오는 3월 30일과 6월 15일, 8월 17일 세 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올해 세 차례 일정을 예고한 건 올해는 반드시 불상의 행선지를 결정짓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절도 전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이 소송 참가 신청을 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일본 관음사는 코로나가 해소되면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며 비대면이나 간접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한국 부석사는 관음사의 재판 참여 여부가 판결의 중요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법률 대리인이나 영상 진술을 이용하라며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음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경우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경위와 관음사가 소유자로 지정된 이유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마도 관음사를 보조 참가자로 허용을 했고 근데 꼭 대마도 관음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째 소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으로 과연 올해 행방이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제조업체 직원을 사칭해 유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4일 자가진단 키트 제조업체에 접근해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전기공사로 전력을 차단한 뒤 업체 번호를 자신의 번호로 착신 전환했습니다. 이후 가로챈 번호로 제조업체 직원으로 사칭해 유통업체의 전화 주문을 허위로 받고 7,700여만 원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 차량 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 차량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일산화탄소 배출 요인 등으로 지목된 발광 다이오드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안 후보 측 차량에 설치한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기도 김포에 본사를 둔 이동광고 매체 업체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전광판과 발전기 연결 시공 관련 서류, 컴퓨터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해당 업체와 국민의당 사이 계약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온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LH 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최근 LH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참여 계획안이 사내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4일 법무부와 대전시, LH, 대전도시공사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유성구 방동 일대의 교도소 시설을 먼저 신축하고 기존 대정동 교도소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매각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회수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대전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을 개발해 공공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쯤 새 교도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최근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금강 백제보 인근 수막 재배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라돈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농법 전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백제보 인근 부여군 자왕리와 저성리 일대 300여 농가에서 250여 개의 관정을 개발해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재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때 집안의 암석과 토양에서 나오는 라돈이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라돈을 폐암과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집값이 낙폭을 키우며 7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고 충남 천안도 하락 전환하는 등 완만함 오르는 세를 이어오던 충남 지역도 보합 수준으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